안녕하세요, 별님들. 반짝이는 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고픈 별지기 여림타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설 지나고 열리는 운의 방향입니다. 현재 별님의 흐름을 알아볼 거고요. 그 흐름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설 이후의 변화 포인트와 흐름 그리고 핵심 원인 타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 설 지나고 열리는 운의 방향입니다. 카드 셀렉에 앞서서 에너지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별님께서 설 이후에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러한 운의 방향이 열렸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난 뒤 행복해 하시는 별님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집중은요, 카드 셀렉이 끝나고 카드 선택을 할 때까지 유지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집중합니다. 카드 셀렉하겠습니다. 카드 셀렉을 마쳤습니다.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아직 선택을 못하신 별님들을 위해 이미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예, 부엉이나 스톤을 맨날 같은 것만 선택하신다는 별님이 계셔서요. 오늘은 이런 이미지 카드로 한번 대체해 보는 걸로 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선택하셨나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별님의 흐름과 핵심 원인 먼저 볼게요. 현재 흐름의 카드를 보자면 세븐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세븐 오브 완즈는요, 굉장히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의미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별님은 좀 편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버티고 또 지키고 맞서 싸워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님의 위치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바로 좀 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쟁이나 압박, 주변의 시선 속에서 나만 계속 좀 애쓰는 느낌의 현재 흐름을 가지고 계시는 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 키워드, 왜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가 조금 더 보자면요. 기사의 완즈 카드 그리고 엠페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완즈 카드는 목표점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해요. 뭐 옆 뒤도 안 봐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또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것 자체가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불의 원소가 강해요. 기사도 불, 완주도 불. 불과 불이 만났기 때문에 감정과 충동, 열정이
별님께 가득한 상태이다 라고도 좀 보여지는 메시지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열정과 불 이런 걸로 인해서 목표를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별님들, 그 속에서 나는 내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이 현재 흐름 속에 나와 있고요. 옆에 황제 카드가 있습니다. 황제 카드는요, 아무래도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구조나 통제나 책임감이나 규칙이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메시지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은 첫 번째 해석으로는 별님이 스스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만든 기준이야. 상대,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을 별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스스로 만든 기준에 움직이는 별님이 있으시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목표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나 이것을 할 거야. 그 사이에 나에게 어떠한 태클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지키겠어. 이러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별님이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스스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흐름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러한 기준이나 규제 이런 것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지도 못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중이니까. 내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도 없어. 그래서 바꾸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나는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나의 책임감과 이 규제에 나는 얽매여 있다. 라는 것이 현재 별님의 흐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 이후의 변화 포인트, 핵심적인 변화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텐 오브 펜타클이 나왔네요. 설 이후에 에너지 변화 포인트를 보자면 텐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는 안정적으로 변하실 것 같아요. 이 텐 펜타클 메시지 자체가 일단 금전적인 부분,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든다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가족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이러한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뭔가 고군분투하고 지키려고 싸우고 열정에 버무려져 있고 책임감에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라면 좀 편안한 상태가 되실 것 같고 그게 안정적인 구조로 넘어올 것 같다라는 에너지의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 싸움의 흐름이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리 잡는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지키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 됐기 때문에 그 싸움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별님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내가 열정은 가득한데 그게 안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에너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급하게 뭔가를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를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행동했었던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에너지의 구조다. 그래서 결실로 맺어지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설 이후에 에너지 변화가 자극은 좀 줄어들 거예요. 드라마틱한 엄청난 변화나 싸움이나 경쟁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꾸준하게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특히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과 또 가족의 안정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별님께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흐름이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이 지나고 나서의 나에게 오는 흐름 그리고 핵심 원인 볼게요. 별님의 설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나인 오브 완즈가 떴습니다.
여전히 설 이후에도 별님의 상태는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네요. 나인 오브 완즈면 힘들지만 버겁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하고 완성을 해나간다. 이러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설 이후에도 별님의 상태는 완전히 편해지진 않아요. 근데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큰 싸움이나 내가 버텨야 되는 건 끝났지만 아직 별님이 경계를 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는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있으면서 좀 받았던 상처들의 기억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태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핵심의 원인으로 보자면 허밋이 나왔고요. 퀸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별님이 은둔자가 나왔다는 건 설 이후에는 나의 내면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은둔자는 조용한 곳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 성찰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정신없이 대응했었던 지금 현재가 아닌 이제는 좀 나의 내면을 깊게 바라보면서 나의 기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일단은 주변에 막 흔들림,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좀 흔들림이 좀 없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건가? 진짜 이게 나에게 맞는 건가? 이러한 핵심적인 그런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는 그러한 별님의 내면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인 오브 완즈처럼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하는 그런 별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옆에는 퀸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 퀸 펜타클이야말로 안정의 아이콘이에요. 안정적이고 자기 관리를 하고 현실 감각이 있는, 특히나 감정보다는 생활과 현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이 매우 우선이 되는 그런 메시지 카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무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별님에게 좀 집중되는 설 이후의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설 이후에는 별님께서 특히 내면이 단단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흐름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카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행운. 이 시기에 별님께 들어오는 행운과 조언, 특히 지금의 시기를 가장 잘 보내기 위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운에서는 루나 이클립스가 나왔습니다. 별님께서 이제는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런 행운점이 들어왔다. 행운은 노력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내가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자아 성찰이 될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현재 그러한 행운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고군분투를 하는가? 결국에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 행운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보낼 수 있는 조언은요. 왁싱 기버스가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너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너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라는 조언이에요. 지금 별님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뭘 다른 선택을 하라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야? 상상조차도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점은 언제든지 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라는 조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설 이후의 에너지 변화도 막 미친 듯이 지키고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보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흐름으로 바뀌잖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외부와 싸우고 있어. 규율과 규칙, 외부로부터 내가 적용하는 거, 막 이런 것들에 막 정신없이 치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외부와는 조금 단절이 된
나의 내면만 바라보면서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은 정말 별님이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세운 규칙, 내가 세운 이러한 규율, 책임감 여기서 절대 나는 못 내려놔 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난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방법, 얼마든지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것이 별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설 전까지는 버티는 시간이었고 설 이후에는 나를 지키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도 이제는 별님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변하실 것 같아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흐름은요. 느리지만 오래가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미 변화되고 있는 운의 방향이 별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님의 흐름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흐름과 핵심 원인을 한번 볼게요. 별님의 현재 흐름 그리고 핵심 원인. 별님의 현재 흐름을 보자면 0번 더 풀이 떴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완전히 좀 별님이 다른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이미 지금 리셋이 돼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나의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바보는요,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되게 가벼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정말 헬렐레 팔렐레 하면서 한번 해볼까? 막 이러한 가벼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새로운 흐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별님은 좀 다르시네요. 이 핵심 원인의 카드를 보자면 기사의 펜타클과 투 오브 소드가 나왔습니다. 내가 새롭게 어떠한 분야를 선택을 하든 내 내면이 새롭게 바뀌던 거기까지 별님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내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두 가지의 핵심 원인에 다 나와 있어요. 기사의 펜타클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신중한 카드거든요. 느리지만 성실한 에너지를 담고 있고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별님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옆에 투 오브 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하는 그런 메시지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유의하고 계속 내 마음에 저울질을 하게 되고 계속 중립을 지키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런 메시지의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님의 이러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선택이다. 새로운 변화이다. 흐름이다. 그게 지금 별님이 갖고 계시는 현재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님의 설 이후에 변하게 되는 운의 방향성, 핵심적인 운의 방향성 볼게요. 별님의 설 이후에 변화의 운의 방향은 썸머, 여름이 나왔습니다. 설 이후에는 별님의 운의 방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실행이라든가 확대한다거나
속도가 굉장히 좀 크게 붙는 그러한 운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별님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요. 이제 설 이후에는 망설임이 좀 종료가 돼요. 이제는 망설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게 돼요. 설 이후에는 별님이 좀 해보자 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어떤 관계나 상황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왜? 별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별님이 체감하실 수 있는 운의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설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별님께서 운의 방향도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후에 저지먼트, 부활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의 운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는 보류되었던 일이나 관계가 선택이 되시면서 다시 움직인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끝내거나 다시 살려 하는 시점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아요. 미뤄지지 않고 별님께서 결단을 내리고 정리의 타이밍이 나에게 오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러한 흐름을 갖게 됐는지 핵심 원인을 보자면 행맨과 포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왜냐면 일단은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고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던 문제다, 행맨. 이 행맨 자체가 정말 인고의 시간을 오랫동안 견뎌왔다라는 메시지예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남이 매달린 게 아니라 스스로 매달렸어요. 내가 원하는 신념,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멈춘 시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별님께서는 행맨, 거꾸로 매달렸으니까 관점도 완전 뒤집혀서 보겠죠? 그런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난 뒤에 별님의 그 보는 시야나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 오브 소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휴식의 카드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 왔고 거기에 휴식을 하게 되는, 이 휴식은요 그냥 만푸장 쉬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비우는 휴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감정 정리가 된다거나 재정비를 위한 휴식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그래서 정리가 되었고 재정비를 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설 이후의 변화의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생각이 깊으신 별님이고 인내심도 굉장히 강한 별님이시지만 확실하게 내가 해야 할 때는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며 흔들림이 없는 선택을 하시는 별님의 성향이 좀 보여지는 카드의 흐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행운 좋은 카드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행운. 그러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조언 두 가지를 볼게요. 별님의 행운점에는 피치 메디슨이 나왔습니다. 별님의 행운은요, 별님께 필요한 방식으로 회복시켜주는 행운이 들어왔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특히나 이 카드는 자연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치유는 자연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별님께서 이제는 외부의 성취보다는 내 컨디션이 되살리는 쪽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행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신호를 보자면요. 내가 만약에 불안하거나 멍해지거나 딴 생각이 많다면 그거는 그라운딩이 좀 안 되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고 집중 안 되고 되게 피곤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행운이 들어올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운을 여는 행동들을 좀 보자면요. 자연 속에서 걷거나 숲을 산책하거나 맨발로 땅을 밟거나 꼭 맨발로 땅을 안 밟아도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뿌리채소 먹거나 흙을 만지는 행동, 뭐 식물을 만지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한다면요. 별님께서 회복하는 행운을 얻게 되는 거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행운이 붙는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 안 되고 되게 피곤하고 멍 때릴 때 그때 내가 땅을 밟는 상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숲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산책을 하시게 됐을 때 별님을 회복하는 이러한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운은요, 갑자기 위에서 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지구와 또는 땅과 연결이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운이다. 그래서 별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 내가 회복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행운을 가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카드의 조언은요, 트루 놀스가 나왔습니다. 이 트루 놀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지금은 맞는 선택을 하는 시기지 좋은 평가를 받는 시기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흔들릴수록 기준은 밖이 아니라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상황도 사람도 말도 많아지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 또는 사회적 기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쪽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조언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을 좀 줄이고 지금 너무 생각 많잖아요. 네, 생각을 줄이고 감각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막 계속 계산하고 머리로 따지면 더 헷갈린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나서 후회가 덜 남는 선택을 하자라는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편할 것 같아라는 것을 정말 감각적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외부에 누가 신경 쓰이고 어떤 상황도 신경 쓰이고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택의 순간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조언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 상황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를 깎아내리는 자신과의 대화 이런 거 절대 평소나 앞으로도 하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안전한 것만 선택하지 마세요. 안전한 대신에 내 마음이 죽어, 설레이지 않아. 이러한 선택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조언인데요. 설 이후의 흐름의 변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별님이 완전한 부활을 겪게 되는 큰 변화를 얻게 되는 걸 보면 조언을 잘 담아서 움직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지금 이 시기는 별님께서 답을 찾으러 막 밖으로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별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보여지게 돼요. 흔들릴수록 더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 별님의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분명히 별님만의 맞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모두가 바라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나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님께서는 아마 그런 선택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마 이제는 결정을 조금 내리셨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의 흐름이에요. 이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미 별님의 이 운의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님의 흐름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 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별님의 흐름과 핵심 원인 볼게요, 먼저. 별님의 지금 흐름을 보자면 월드입니다. 현재 흐름은요. 이제 나는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어. 한 사이클을 완전히 마무리했어. 이 월드는요. 특히나 내가 원했었던 목표점을 다 다루고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현재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낼 건 끝났고 배울 건 다 배웠고 더 붙잡고 움직여도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완결, 졸업, 다음 단계로 가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가는 그러한 상태의 이전의 직전 상태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님의 마음이 요즘에 묘하게 비어 있거나 뭔가 내가 성취했는데 만족이 안 된다거나 이제 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월드가 나오는 핵심 원인을 한번 볼게요. 에이드 오브 컵스랑 그리고 타워가 나왔습니다. 이 완전히 한 사이클이 끝나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에이드 오브 컵스. 미련은 많이 남았지만 이제 더 이상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예.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요. 애써 내가 유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길은 떨어지지 않아 미련은 있지만 나는 떠나야 한다라는 걸 별님께서 좀 깨달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타워는요. 기존에 내가 쌓아 올렸던 게 다 붕괴되는 거예요. 에이드 오브 컵스도 내가 열심히 뭔가 쌓아둔 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어떠한 곳을 향해서 떠나는 거라면 타워도 기존에 내가 쌓아왔던 걸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왜 깨달았냐? 무너질 걸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건 한번 무너져야 돼.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라는 걸 별님이 좀 알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내가 완전히 기존에 쌓아왔던 게 무너지는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쌓아왔던 게 다 와르르 무너지는 뭐 나의 내면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붙잡고 버텨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별님이 이건 틀렸다라고 강제적으로 좀 각성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진짜 이 현재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무너질 거 알았어. 또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했어. 기존의 거 아무리 붙잡아봐야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 진정으로 마침표를 찍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선택이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걸 현재 흐름에서 별님은 좀 알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설 이후에 운의 방향성, 핵심적인 흐름 볼게요. 별님의 설 이후에 운의 방향성을 보자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네, 작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흐름이 나에게 들어왔다. 특히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요. 내가 이제 막
새로운 걸 시작하지만 앞으로 내가 꾸준하게 한다면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을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낼 거 끝내고 별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운의 방향성은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비전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그 어떠한 일을 시작한다는 운의 방향성이에요.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거 하나 지금 시작했다고 갑자기 뭐 내가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확실하게 바뀌는 흐름이다. 네. 그래서 설 이후에 어떠한 운의 방향성이 되냐? 일단 돈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공부, 계약, 기술, 특히 몸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시작하게 돼요. 갑자기 막 버닝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 볼까? 나 운동을 좀 해볼까? 내가 이제 좀 이런 일을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작은 시작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셨던 별님들도요, 이제 설 이후에는요, 이제 현실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막 말로 생각으로만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고 습관을 가지게 되시고 꾸준하게 하게 되는 흐름이 별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 이후에 흐름 보고요. 핵심 원인 또 볼게요. 우선 설 이후에 별님의 흐름을 보자면요.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이 나인 오브 펜타클은 굉장히 안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기부인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금전적으로도 풍요롭고 나의 삶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한 상태가 설 이후에 변화하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왔는지 핵심 원인을 보자면요. 퀸 오브 완즈랑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퀸 오브 완즈, 여왕의 지팡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을 많이 발산을 하고 내가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메시지입니다. 여왕이 열정적으로 무언가 움직인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 매력을 발산하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신감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내가 잘하는 거야 라는 자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요. 반복, 집중, 꾸준함. 이게 장인의 카드거든요. 꾸준하게 내가 하는 일을 변함없이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노력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기 시작하고 재능 위해서 나는 계속 노력을 하는 메시지의 카드가 나온 거죠. 예, 이 설 이후의 변화의 핵심 원인, 왜 내가 안정적이 됐고 왜 내가 이렇게 나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한 흐름을 타고났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나를 믿기 시작했고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거기에 꾸준하게 노력하고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기 때문에 저 이제 나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흐름이 된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작, 어떤 행동을 하는 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운이 막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를 계속 믿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기존에 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발전은 없겠구나. 더 이상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겠구나를 지금 현재 겪으시면서 힘들지만 내 베이스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고 한들 나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변화의 흐름으로 보여지게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 주원 카드 볼게요. 행운점과 그리고 별님이 이 시기를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조언점 보겠습니다. 별님의 행운점은요, 크레센트 문, 초승달이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멈추지 말고 지금 속도로 계속 가세요.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별님이 타워 막 붕괴되고 큰 어떠한 충격을 받게 되거나 더 이상 내가 미련 있는 걸 잡아봤자 소용없는 깨달음이거나 막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이전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참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은 길일까? 아,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하지? 기존의 거 어떻게 놔두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하지? 막 엄청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행운이 들어왔습니다. 너가 오라. 너가 가는 방향성이 맞거든?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가도록 해. 라는 행운점. 그러니까 별님은 별님 자신의 믿음으로 그냥 움직이시면 된다. 라는 행운점이 들어왔습니다.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별님께서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미 깨달으실 것 같은 행운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캐스터 서클이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건강한 경계는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지속해서 별님을 믿고서 움직이고 가는 건 좋아요. 방향성도 맞아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별님이 건강한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거절할 것, 이러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점은 확실하게 세워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바운더리가 아직 저는 조금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은, 근데 어차피 다 붕괴됐잖아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건강한 바운더리도 함께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별님을 위한 바운더리여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해요. 성장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은 완벽하게 별님을 위한 건강한 경계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잘 기준점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조언의 메시지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전 이미 있어요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아직 이러한 기준점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이 기준점부터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을 보건대 별님께서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조금 안 드실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간다는 게 좀 꺼려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다 보이지 않을 뿐 별님의 노력은 이미 다 베이스에 깔려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은 별님의 편입니다. 분명히 계속 가다 보면 별님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카드의 흐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미 운의 흐름과 별님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님의 흐름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별님의 흐름과 핵심 원인 먼저 볼게요. 별님의 현재 흐름에서는요. Wheel of Fortune이 나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이것은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왔다. 행동할 때가 왔다. 운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운의 흐름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별님께서 느끼실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때가 왔다라는 걸 별님께서 좀 느끼실 것 같고요. 왜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왜 나왔는지 핵심 원인을 보자면요. 템퍼런스랑 킹 오브 완즈가 떴어요. 템퍼런스는요. 조율하고 협상하고 균형을 잡고 기다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킹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거기에 개척을 해나가고 비전과 큰 그림을 보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둘을 보자면 왜 때가 왔는가? 그동안 별님이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주도하에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없던 길도 개척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킹 오브 완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조율하고 기다리고 균형을 맞추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님이 진짜 원했었던 움직임을 그동안은 할 수가 없었죠. 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이것을 하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인가를 계속 뭔가 기다리면서 별님께서 참아왔었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빨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별님은 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 목표로 보는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움직이는 타이밍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계속 기다렸던 것 같다. 드디어 현재 이제는 움직일 때가 왔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별님께서 결국에는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지만 억지로 밀어 제끼지 않았고요. 방향성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기다리고 참고 조율하고 균형을 잡았었던 이 노력이 빛을 발휘해서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타이밍의 흐름을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설 이후에 운의 방향성을 한번 볼까요? 설 이후에 운의 방향성. 러브 카드가 나왔네요. 네. 설 이후에 운의 방향성이 러브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러브. 사랑의 카드이기 때문에 별님이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때가 왔다라는 게 첫 번째로 관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계에서 별님께서는 누군가와 더 깊은 관계, 새로운 관계를 개척하고 있지만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율하고 협상하고 균형을 잡고 나를 참고 인내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계속 담아왔던 거죠. 내 마음만에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그래도 계속 참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 운의 방향성을 러브. 이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될 그러한 때가 왔다. 썸만 타다가 연인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의 관계였지만 계속 더 깊은 관계라면 결혼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꼭 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관계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운의 방향성이다라고 첫 번째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애쓰고 혼자서 참는 흐름이 아니에요. 이제 서로 마음이 와닿았고 서로 이제 함께 움직이게 되는 함께 마음이 와닿는 그런 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때가 왔다. 맞죠? 그리고 나서는 그 타이밍이
이제 운의 방향성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 애쓰는 그러한 이제 시간은 지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함께 하면서 함께 좋은 운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설 이후에 별님께서 가지게 될 운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 이후의 흐름 볼게요. 별님께서는요, 설 이후에 체리엇이 되십니다. 전차, 미친 듯이 앞으로 질주하는. 정말 한 번에 그동안에 내가 참아왔었던 것들을 한 번에 뭐 터트리고 폭발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는 설의 흐름, 설 이후의 흐름이에요. 멈춰 있었던 흐름이 단번에 그냥 앞으로 쭉 질주하고 나아가는 흐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요. 주도권을 별님이 다시 잡는 시기가 되고요. 결단과 행동이 동시에 들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별님께서는 이제는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님이 움직이기로 결정을 해서 길이 열리고 열정을 향해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설 이후의 흐름이다 라고 보여져요. 왜 이러한 전차 카드가 나왔는지 핵심 원인을 보자면 3 오브 컵스랑 8 오브 소드예요. 일단 이 두 가지의 카드는 굉장히 좀 에너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일단 3 오브 컵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소통을 하고 기쁨, 응원, 연결, 같이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에이드 오브 소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묶어두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이래도 될까? 아직은 아닌데 계속 고민하고 이제 실패에 대한 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 이 두 가지의 카드가 양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이 조합의 이제 진짜 메시지 핵심 원인은 뭐냐면 별님께서 운의 방향의 흐름이 바뀐 걸 알고 있어. 근데도 이전에 나의 이제 정말 이래도 될까? 스스로 올가맸었던 나의 발목을 붙잡았던 생각들이 아직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 속에서 또는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별님께서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아,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약간 연인 또는 썸 타는 상황으로 보자면 별님이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겁니다. 썸 타신 상대방에게 또는 연인에게 질주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운의 방향성이 이제 마음이 서로 와닿았다는 걸 별님이 느끼신 거예요. 나만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도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러버스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망설이지 않아요. 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주춤거리고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 이제 난 움직이겠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어.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겠어. 라고 주저없이 행동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썸 타시는 분들은 그래서 연인이 되고, 연인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또 관계에서 꼭 연인이나 뭐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라든가 동료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뭔가 나 혼자서만 막 참고서 인내하고 이랬다가 결국에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별님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목표를 해서 질주해야 되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 혼자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운이 왔고 때가 왔고 내가 움직이면 돼.
그렇게 운의 방향성도 함께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별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움직이시면서도요, 이게 맞는가? 계속 별님이 마음에 걸리는 한켠에 걱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나의 마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오고 서로 축배를 들고 즐기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별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 이제 목표를 향해서 질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운이 와서 그 운 때문에 내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비록 계속 멈칫멈칫하고 선택을 못하고 이게 맞는지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건 있지만 하지만 그 마음을 딛고서 그래,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움직이겠다라고 별님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핵심 원인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별님은 이제 목표를 향해서 질주를 하신다라는 설 이후의 변화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타이밍과 때가 온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엔 움직이기로 선택하는 거는 별님의 의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카드를 볼게요. 행운과 조언.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조언을 보겠습니다. 별님의 행운점에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인, 곳곳에 별님에게 힌트를 주고 사인을 보내는 행운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님께서 뜬금없이 썸을 타다가 뜬금없이 이제는 내가 대시해야 될 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뜬금없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러한 사인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행운이 별님께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계속 참고 있었어. 근데 때가 왔다라고 느껴지고 이 러버스의 카드,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 상대방이 계속 사인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운점이 별님께 있고요. 사인을 줘도 내가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별님은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행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그리고 사인을 별님이 봄으로써 이제 때가 왔구나. 그리고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행운점이 들어왔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 그리고 사인을 보는 이 능력 없으면 완전 망해요. 혼자서 삽질하게 되는데 이 기가 막힌 행운이 별님께 들어왔다. 그래서 누군가와 썸을 타거나 연인이거나 이제 관계를 발전하고 싶은 별님이 계시다면 정말 든든한 행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요. 별님께서 곳곳에서 이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질주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느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때가 왔다라는 걸 곳곳에 사인을 별님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인들이 겹치고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확신이 드신 것 같습니다. 별님께 이런 되게 중요한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들어왔다라는 게 행운점이고요. 별님이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한 조언의 휘치잇이 나왔습니다. 이 휘치잇은요, 너를 표현해. 그리고 너의 감정을 세상과 공유해. 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썸 타시는 분들, 연인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별님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별님이 사인을 봤어. 사인을 보고 움직인다고 한들 내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감정인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을 해 주셔야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잘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조언의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관계에 관한 조언이고, 일적인 부분에서는요, 좀 별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막 있다면 그것을 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때가 왔고 함께 하거나 뭔가 잘 될 흐름으로 갈 거야라는 걸 느끼셨다면, 혼자서 일을 하신다면 그냥 묵묵하게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생각이나 방향성,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혼자 품지 마시고 반드시 공유하시고 표현을 하셔야지만 훨씬 더 나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니까 이 점을 잘 담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별님께서는 설 이후의 흐름은 더 이상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멈춤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셨고요. 직접 움직이는 시기세요. 두려움은 계속 안고 있지만 길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별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움직이시는 거, 그리고 별님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시는 거, 흐름은 이미 별님의 편이라는 거, 이 점을 잘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리딩이 별님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미 이 운의 흐름은 별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님의 흐름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별님들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